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제어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점 고도가 과거 대비보다는 현재 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SLBM을 한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팀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최종 목적은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겁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억세게 내렸습니다. 북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악천후를 뚫고 오늘 오전 북한이 일주일 주한데 또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새벽잠을 설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시기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 말이 참 무색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쏘아올린 이 두 발의 미사일은 엿새 전과는 또 달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미사일 분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에서 6분경, 27분경에 두 번에 걸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제어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점 고도가 과거 대비보다는 현재 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거리도 240, 50km 정도 나간 것도 있고, 또 330여 km 나간 것도 있고, 정확한 것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화면 같이 보실까요? 신 대표님. 네. 오늘 새벽에 쏜 두 발은 이 사거리가 250여 킬로미터, 그리고 고도가 30km입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고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여격하기 힘들고, 또 30km는 여격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저 아주 기가 막힌 고도예요. 왜냐하면은 30km 이하로 내려오면은 뭐 정말 우연히 패트리어트 3, 팩3로 여격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제각으로 날아오면 그것도 사실 힘든데, 예. 어떤 기술적으로는 그냥 뭐 원리적으로는 여격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보지만, 그런데 팩3의 여격 고도가 30km까지입니다. 근데 30km 이상으로 날아오면 팩3는 안 되죠. 예. 여격 고도가 안 되니까. 근데 사드는 40km부터 150km까지예요. 그러니까 30km에서부터 40km 이 공력은 여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저 사이로 비행해 온다면은 어떠한 것으로 여격할 수 없는데 250km를 날렸다. 또 이제 정경두 장관 이야기는 하나 또 331km 아닙니까? 예. 똑같이 30km를 보내면서 여러 거리를 쏘아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과시한 겁니다. 화면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쐈던 미사일 중에 가장 고도가 낮아요. 그런데 신 대표님 보면 사거리를 이제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한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수준이 된 겁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5일 날 600여 킬로미터를 두 발을 다 이제 거의 비슷한 지역에 탄착을 시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확성, 우리는 두 발을 쐈는데 두 발 다 비슷한 지역에 떨어졌다라는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최대 사정거리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그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의 그 499km, 즉 500km보다 훨씬 우리는 멀리 개량했다, 멀리 날아갈 수 있게 개량했다라는 걸 7월 25일 보여줬고,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이 로켓, 그리고 편심 탄도 비행, 뭐 풀업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오늘은 더 낮은 각도로, 더 힘든 그런 여격이 힘든 각도로 우리는 쏘아보낼 수 있다라는 걸 과시를 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사된 이 미사일 사거리 250km를 남쪽으로 틀면 정확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청주 기지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반입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남쪽에게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무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목이 F-35 청주기지 겨냥했냐잖아요. 화면 보시면 오늘도 원산에서 쐈어요. 만약에 각도기를 이렇게 남쪽으로 틀면 뭐 제가 손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250km라고 가정하고 그렇죠. 이게 돌면 이 청주기지까지 사정권인데 네. F-35가 있는 데잖아요. 김정은. 맞습니다. 이게 벌써 북한이 F-35 관련해서 미사일 훈련을 하겠다는 것을 벌써 7월 11일 날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7월 25일 날 실제로 이제 미사일을 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해서 살인 병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쏜 것은 정확히 우리가 사거리를 청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쏠 수 있다는 것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250km로 맞춰가지고 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히 청주기지를 우리가 겨냥을 했다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 대표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김정은 위원장, 북한은 이 F-35 스텔스기가 무서운 거 봅니다. 무섭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는 그 SA-2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한 40여 포대가 있고요. 그리고 SA-5, 또 S-300 이런 장거리 미사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야만이 평양을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거의 뭐 전면전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F-35는 북한이 그런 레이더로 탐지를 할 수 없어요. 물론 탐지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탐지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미 폭격을 받은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F-35는 밤이라면은 언제든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도 오늘 밤에도 북한에 들어가서 폭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신 대표님 여기 원산에서 네. 정말 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이 청주기지에 만약에 가정에서는 안 됩니다만 쐈어요. 그럼 스텔스기가 어쨌든 우리가 요격을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텔스기가 지금 현재 4대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 40대가 배치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텔스기가 뭐 지하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천에 아까 이제 우리 그 화면에도 봤듯이 노천에 이렇게 견학골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견학골 지역을 지금 저 뒤에 견학골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런 데를 때려버리면은 이 F-35가 파괴될 것이고 또 저런 데를 때리지 않아도 청주기지의 활주로만 파괴시켜도 F-35 자체가 뜨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청주기지의 활주로를 제거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미사일 무력 시위도 뭔가 말씀처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재차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건 우리가 절대 요격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분석입니다. 결국은 이건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 한미가 그런 연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연습을 100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칸데르는 막아낼 수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미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막아낼 능력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말인데 정말 사실인지 화면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팩2는 사실은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아니고 저건 전투기를 요격하는 것이고요. 팩3가 유일합니다. 팩3 8개 포대가 있는데 당연히 청주기지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3 사정거리가 한 불과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40km 그리고 여격고도는 30km인데 이 팩3의 요격 그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일단 미사일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점에다가 팩3 미사일 날려보냅니다, 먼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탐지가 되면 가서 부딪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변칙적인 고도로 날아오다 보니까 30km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주로 한 100km, 120km만 날아와야 되는데 이게 230km.
330km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날아올지 미리 미사일을 보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날아오는 것을 확신하고는 이미 미사일을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국방부 대변인은 뭐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뭐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저는 뭐 하여튼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데 한표겁니다. 안수장님,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썼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러면 과거에 거의 1년에 100여 발 쏘던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과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뭐 5월 달부터 지금 수차례 발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 워싱턴에서는 뭐 미사일 무슨 대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또 미사일 휴가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니까 결국 이 남북한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지 미국으로서는 좀 더 두고 보자 하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만형적인 그냥 또 쐈구나 이런 태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북미 대화, 비핵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국이 결국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남북한의 문제다, 한반도 문제다 이렇게 등한시 해버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F-35를 판매하는 판매 국가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혹시. 그렇게 볼 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은 김정은의 저와 같은 미사일 발사는 일상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높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응석바지로 만들었다. 뭐 이런 그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무슨 면허증을 준 것 같은 미국 대통령이 보증을 하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올 들어서 벌써 4번째를 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그 페이스로 간다면은 북한이 올해만 해서 뭐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탄도미사일을 날리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탄도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국한테 위협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안보의 위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동아의 바다에서도 또 다른 위협이 감지가 됐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역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이 잠수함에 모자이크가 처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SLBM을 한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은 함교 부분에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을 탑재하는 위치일 것으로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잠수함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이게 조금 더 커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태영호전 공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잠수함 개발이 우리와 미국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미산의 훈련도는 그런 바다 밑으로 들어오는 북한의 잠수함을 한미가 어떻게 바다 밑에서 이걸 여격하고 격침하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훈련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건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이제 없습니다. 비례층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총적인 대남 군사 전략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해운 국방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의 얘기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다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SLBM을 최소 3개 이상 심을 수 있다. 김종욱 시장님, 그러면 고래급보다 더 커졌다. 3개 정도 탑재 가능하다는 얘기는 북한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지난주 시나리오대로 좀 착착착착 이동식 미사일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잠수함 자체가 어떤 미사일을 실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래급에서 북성 일행을 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북성 일행이 사거리가 상당히 길었죠. 그다음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발밖에 못 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발사관이 이제 3개 정도 된다 그러고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현재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을 여다 실지 않겠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포항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사드 레이더도 이 탐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파일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지요. 예. 이게 전부 다 전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볼 수 있는 각도가 한 120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각도 밖으로 벗어나서 내려와서 옆구리에 쏘게 되면 우리가 전혀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SLBM이 이제 무서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이 북한을 예. 핵시설을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핵시설을 다 파괴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잠수함에 있는 핵탄두가 살아남아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에 대한 그런 억지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핵 잠수함을 그럼 동해바다에 상시로 놔두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인데 현실성이 좀 있나요? 궁여지책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자산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 미국 자산으로 우리를 지키자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는데 어쩌면 현재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져야 저 10호급 또는 지금 개발한 저 전략 잠수함이 핵 미사일을 싣고 바다에 나오면 그것을 바닷속에서 격침시켜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핵 잠수함이 있어야만이 마양도 기지 앞에다가 360을 매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만든다고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동맹국인 미국의 핵잠수함을 마양도 앞에다가 대기를 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미국의 핵잠수함이 격침시켜주고 또 핵잠수함에는 또 핵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전술핵을 반입하는 어떤 그런 핵우산의 효과도 보고 뭐 이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해법인데 참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F-35 청주기지를 겨냥한 듯한 오늘 북한의 무력시 미사일 도발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